이 차를 타고 네. 좀 놀랬던 부분, 어. 이제 얘기를 많이 듣기는 했는데, 네. 사실 C클래스면은 이제 많이 작은 차잖아요. 네. 이제 뭐 그 위에. 저는 조금 처음에는 후회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아예 차주님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뭐, 네. 나이랑 사시는 지역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지금 저는 네. 잠실 쪽에 살고 있고요. 네. 나이는 33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굉장히 가깝네요. 네, 여기는 가깝습니다. 광진구라는 거. 네.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네. 네. 요거는 이제 차종은 C클래스 W205C200 네. 모델이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17년식입니다. 17년식. 네. 후륜이라는 거. 네. 자, 그럼 이거 혹시 소유 기간이? 소유 기간은 한 1년 조금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네. 중고로 구매를 하신 거구나. 네, 요거는 이제 사실 중고로 구매를 해서 네. 제가 타려고 이제 구매한 차는 아니고 네네. 저희 이제 와이프 사모님께서. 예, 와이프가 타려고 네네. 이제 구매를 한 차인데 네. 예, 지금 제 차가 네. 본의 아니게 네. 또 판매를 해버리는 바람에 네.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조금 끌고 있습니다. 혹시 네. 그러면 키로수가 혹시 지금은 키로수는 이제 10만 정도. 10만? 네네. 그럼 차를 가지고 오셔서 한 몇천 킬로 탔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차를 갖고 와서는 그래도 한 12,000? 12,000? 12,000 정도. 네. 이 차를 사기 전에 혹시 그전 차는 좀 어떤 거 타셨어요? 이제 제 차 지금 판매를 한 차는 네. 이제 인피니티 Q50을 좀 탔었고요. 네. 예, 그리고 뭐 그 전차도 말해야 되나요? 아니요, 뭐 더 말씀하셔도 괜찮고요. 뭐 상관없습니다. 뭐 그 전에는 이제 기블리. 기블리요? 예, 기블리 타다가 대박이신데, 네. 그 전에 거는 이제 아우디 Q5. Q5. SUV. 예. 그러면 탔었고. 일단은 이 차는 또 사모님을 위한 차량이라고 네네네.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차주님도 네. 타고 있다 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네. 혹시 뭐 이 차를 사기 전에 뭐 고민했던 차종도 좀 있지 않으셨나요? 무조건. 네. 사실 뭐 C클래스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아마 모두가 비교 대상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뭐 3시리즈나 예, 뭐 아니면 아우디 A4 네. 3시리즈, 뭐 C클래스 이렇게 좀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아우디 A4는 조금 배제를 했었고요. 3시리즈랑 요 모델이랑 좀 고민을 했습니다. A4 네. 의문의 1패를 당했는데. 네. 혹시 A4 오너님들에게는 예, 좀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네, 혹시 네. 그냥 배제한 이유가 좀 있다면? 사실 저는 이제 차의 뭐 외관도 물론 성능도 중요한데 네. 저는 이제 타 있을 때 이제 그 실내 감성도 조금 그렇죠. 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었고 제 그렇죠. 와이프도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요 비슷한 연식대에 네. 이제
A4와 3 시리즈와 이제 C클을 놓고 봤을 때 네. 아무래도 A4 이제 아우디 모델은 이제 페리된 모델은 지금 너무 훌륭하죠. 이제 지금 풀체인지된 모델은 너무 훌륭한데 그 전 모델이 조금 이제 내부가 예. BMW도 똑같은 거겠죠? 사실 그렇죠. BMW도 조금은 네 저는 이제 그래서 사실 C클래스를 선택을 했었고요. 예. 자, 그러면 C클래스도 보면요. 네. 또 많아요. 아방가르드, 뭐 맞아요. AMG 라인도 있고, 네. 또 후륜과 또 사륜도 또 나뉘고 하잖아요. 네. 일단은 후륜을 선택하신 이유가 좀 있다면? 아 일단 저는 디젤 모델을 구매를 하기가 싫었어요. 아, 디젤 모델을? 네. 이 모델은 일단 휘발유 모델이고요. 네. 휘발유 모델이고 지금 고온 연식대 차량에는 네. 거의 대부분이 디젤이에요. 예, 어디 뭐 매물을 뒤져봐도 휘발유 모델은 네. 잘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있는 거에 맞춰서 살려다 보니까 네, 네. 솔직히 이제 뭐 AMG 라인 범퍼라든지 뭐 AMG 라인 같은 경우는 범퍼의 생김새도 조금 다르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미리 알았더라면 네. AMG 라인으로 어떻게 해서든 구했을 텐데. 아, 모르셨구나. 네. 맞아요. 네. 그런 경우가 있죠. 차 사고 나서 가는 경우도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아, 아니 그러면은 여기 또 가솔린 중에서도 네. 후륜과 사륜 또 나뉘거든요. 네, 포매틱과 네. 후륜 또 나뉘잖아요. 네. 차주님께서는 일단 EWD 후륜으로 지금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 후륜으로 하신 이유는 사실 그것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어요. 없었구나. 의미는 없었는데 물론 이제 포매틱이랑 뭐 사륜 물론 좋죠. 이제 네. 그 겨울에도 그렇고 네. 눈에도 그렇고 이제 저기 빗길에도 그렇고 예. 좋은데 일단 저는 그 제가 탔을 때도 그렇고 이제 와이프가 그 전 차를 탔을 때도 그렇고 후륜에서 오는 또 드라이빙 재미가 있었어서 예 조금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야, 사모님을 위해서 차를 구매를 했는데 갑자기 후륜에 또 재미도 또 생각을 또 해두신 네. 우리 멋지신 차주님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거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 혹시 네. 얼마에 구매를 좀 하셨는지? 차량 이제 구매했을 때는 이제 3,300. 3,300. 네. 혹시 결제는 어떻게 하셨는지? 결제는 그냥 현금으로. 네. 보험료 네. 얼마 나오세요? 보험료는 이제 지금 제 이름으로 넣고 네. 제 이름으로 넣고 이제 와이프 넣고 네. 해서 지금 130. 130. 네. 기존에 찾던 차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130 정도면? 네. 비슷한데 이제 그 전에 사고 이력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한번 올랐어요. 지금. 한번 올랐다. 네. 자, 잊고 네. 있었는데 마음이 아파.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몰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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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네. 일반유, 고급유 현재 어떤 걸 넣고 계신지? 고급류를 넣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만땅 비용. 네. 만땅 비용은 1회 만땅에 지금 한 11만 뭐 8천원에서 12만 초반 정도? 그 정도 넣으면 몇백 킬로 탄다고 생각하면 돼요? 몇백 킬로라 이게 정확히 네. 따져보지를 않아서 네.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지금. 혹시 트립에는 네. 나오긴 나오죠? 다음 주유소 트립에는 가득 넣고 몇백 킬로 나오지 않나요? 트립에는 안 나오던가? 여기 나오네요. 주행하는 거리. 네, 331km. 지금 거의. 지금 딱 50% 있어요. 그러면은 한 만땅 뭐 660? 그 정도 되네요. 이라는 계산은 나오겠는데 아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네, 타보니까? 실제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뻥이 좀 있다. 없지 않아 있다. 없지 않아 좀 있다. 네. 그러면 한 대략 한 500km 정도 탄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 정도는 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평소 이 차를 가지고 막 풀악셀을 밟는다거나 그러지는 않으시죠? 좀 그럴 만한 곳에서는 조금 밟아주고. 밟아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한 500km 정도를 탄다 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네. 실제 연비인데 실제로 타보시니까 연비는 네. 좀 어떻게 되시는지. 이게 사실 주변에서 벤츠를 타는 분들하고도 대화를 해보면 네. 이 고속주행 시와 네. 이 시내주행 시 연비 차이가 좀 굉장히 많이 커요.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네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네. 다른 오너분들도 그렇게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좀 시내주행에서는 정말 안 나올 때는 뭐 7km, 7km. 네, 뭐 8km 요 정도 나오는 것 네네. 같은데 고속주행에서 이제 뭐 잘 나올 때는 정말 20km
20km. 한번 뽑아봤고 좀 작정하고 타보긴 했다만. 그렇게 했을 때는. 네. 야, 이분은 차 사기 전에 이 정도는 좀 만족하셨다고 보면 되네요. 지금. 연비요? 네, 연비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연비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라서요. 연비는 네. 신경 쓰지 않는다. 네. 사실 아까 이제 저쪽에서 잠깐 세웠어야 됐었는데 버스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예, 일단 한 바퀴만 좀 돌아보고 예. 좀 갓길에 좀 세울 만한 데가 좀 있으면은 네. 세우는 걸로. 네. 자, 그렇다면은 이거에 대한 차량 용도는 현재 그냥 데일리로 타고 계신 거세요? 네, 뭐 데일리로 타고 있습니다. 회사 데일리로. 출퇴근. 회사 출퇴근도 하시고 데일리로 타고 있다. 네. 한 달 유지비인데 네. 보통 한 달에 한 주유비 정도로만 어느 정도 드시는지. 한 달 주유비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싸돌아다녔어요. 네네네. 예. 그래도 일주일에 5만 원? 5만 원 정도? 예. 한 달이면은 거진 뭐 한 20만 원 20만 원. 네. 정도 쓴다. 조금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냥 쭉 가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차의 외관 디자인인데 네. 지금 현재 기준에서 이 차 외관 디자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좀 벤츠는 벤츠다라고 일단 생각을 했었고요. 벤츠는 아무리 벤츠. 시클이었어도. 네. 예, 그리고 사실 나중에 이제 사진도 다 올리시겠지만, 네. 뭐 그릴을 많이들 바꾸시잖아요, 세로 그릴. 맞아요. 예, 기본 노멀 그릴에서 세로 그릴로 바꿨을 때 이제 주는 느낌이 많이 달랐어서. 정말 다르더라고요. 예,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요. 그래서 예, 세로 그릴로 바꾸고 나서 훨씬 이제 만족도가 더 컸던 것 같고, 네. 기존에 이제 아예 생각도 하고 있었고요, 구매하기 전부터도. 구매하기 전부터. 네. 그래서 세로 그릴로 바꾸니까 더욱더 만족감이 더 높아졌다. 네. 실내 디자인은요? 실내 디자인도 사실 요 모델과 328i를 놓고 고민을 했었는데. 요 차 뒤에 세우셔도 괜찮아요. 네네네. 네. 328i요? 네. 네네. 근데 이제 실내를 사실 주행하기 전에 네. 그냥 두 대를 놓고 실내를 보자마자 저는 그냥 이걸로 벤츠로. 해야겠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 벤츠 이 디자인은 너무나도 네. 만족스럽다 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 차를 처음 탔을 때 첫 느낌, 딱 운전 첫 때 느낌? 핸들 딱 잡고 나서 주행을 딱 했잖아요. 일단은 편안하다? 정숙하다. 예. 그런 느낌 편안하다, 받았다. 정숙하다. 예. 차주님 지금은 정숙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은요? 네. 왜요? 지금은 이제 배기를 배기 튜닝. 튜닝을 했기 때문에 가변 배기를 해놔서. 근데 Q50이 굉장히 빠르지 않나요? 그거 하이브리드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 300 몇 마력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차를 탔을 때 그 차를 타다가 이 차를 처음 탔을 때 네. 정숙하다. 네, 정숙했던 것도 있고, 당연히 많은 분들도 아시는 부분일 수 있겠지만 그냥 노멀 모델에서 비교를 했을 때 아무래도 드라이빙 감이 조금은 이제 좀 속도감을 즐기기에는 아무래도 BM 쪽이 좀 더, 저도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 실제 타봤을 때 이제 느꼈던 것도 좀 그랬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와이프가 탈 것도 생각을 했고, 근데 사실 내부를 봤을 때는 그런 생각 아무것도 없이 결정을 하게 되기는 했어요. 자, 벤츠 뽑기운인데 존재하는 것 같으신지, 뽑기운 있는 것 같으신지? 저는 벤츠는 처음 타는 건데, 글쎄요, 주변에서는 뭐 한 두 번째, 세 번째 모델 뽑았을 때 그런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뽑기운 같은 게 있다? 저는 항상 차가 다 뽑기운이 좋았었던가 싶을 정도로 좀 장고장이나 뭐 문제라든지 그런 적이 없었어서 저는 이제 아직 체감을 제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들었었다, 뽑기운에 대해서. 네, 많이 들렸죠. 어떤 거? C200의 뽑기운도 있었어요, 거기? C200의 뽑기운 중에 제일 많이 들렸던 거는 이제 그냥 C200뿐만 아니라 C클래스에서 디젤에서도 그랬고, 그 저단에서 꿀렁거림이 좀 많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센터에서도 정확히 조금 잡아지지는 않는다 라고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타면서 한 번도 이렇게 저단에서 뭐 엄청난 꿀렁거림이라든지 그런 거는 느껴보지 못했고요. 그 부분. 자, 튜닝한 게 좀 있다면 일단 그릴과 배기. 그리고 또 있나요? 이제 그냥
좀 소소한 것들인데 지금 이제 여기 실내에 보시면은 이제 센터페시아 커버. 아, 이거. 예, 원래는 이제 하이그로시로 그냥 네.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인데 기스도 이제 너무 많고 맞아요, 맞아요. 예, 하다 보니까 요거를 원래는 이제 랩핑을 하려고 예, 랩핑을 하려고 봤는데 이제 그릴을 바꿀 때 이제 한 그 업체에서 네.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봤는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부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거와 또 네네. 연장킷도 차주님께서 하시고. 아, 네, 연장킷은 그냥 그리고 또 좀 스타트 버튼도. 네, 감성 마력. 감성 마력. 네. 아, 그렇죠. 네. 그러면 튜닝은 한 요 정도로 보면 되네? 튜닝은 이제 또 송풍구. 아, 지금 송풍. 이제 뱀풍구라고 많이 불리죠. 이제 앰비언트 송풍구. 아, 네. 예, 송풍구에서 보면 지금 라이트를 켜고 계시죠. 네,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시는구나. 불빛이 들어와요.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예, 라이트 네, 이제 있어요. 앰비언트 송풍구에 이제 라이트가 들어오는 앰비언트가 들어오는. 이거 튜닝이구나. 네, 그리고 지금 저 앰비언트들. 아, 앰비언트들. 네, 아마 라이트 때문에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요렇게. 네, 지금 뭐 여기. 도어 라인, 뭐 센터페시아 라인, 네. 그다음에 저기 발 쪽에도. 대시보드, 그다음 푹등 뭐 실내는 요 정도. 요 정도. 네, 요 정도 한 것 같고요. 네. 그냥 정말 소소한 정- 뭐 허드. 허드요? 어디요? 네. 네. 그쵸, 그쵸. 앞전 차들은 허드가 있었는데 이제 C300에는 허드가 있어요. 근데 이제 C200에는 허드가 없다 보니까 저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게 참 그렇잖아요. 없다 맞아요. 있을 때는 좋은데 네. 있다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지금은 저렇게 하니까 좀 그쵸. 사실 그냥 이제 저게 속도만 보는 용인데 네. 예, 저걸로 이제 뭐 저게 순정이면 뭐 내비도 저게 나타나고 뭐 이런 기능들도 있겠지만 그냥 저는 이제 속도 보는 용으로. 네. 저 위에 저거 보라 색깔의 저거는 RPM이에요? 네네네. 밟으면은 왜 저게 더. 이제 지금은 0이라 지금 올라와 있는데 네. 이제 올라가면은 저게 없어져요. 없어지고 와. 서서히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되게 신기하다. 네. 자, 그 다음에 시트의 착자감인데, 네. 네, 이 시트, 벤츠 시트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사실 뭐 컴포트 모델이다 보니까 네. 뭐 엄청나게 뭐 편안하다. 네. 뭐 그런 거는 못 느꼈고요. 다만 불편하지 않다 정도? 장거리 가면은요? 장거리 갔을 때도요. 예, 오히려 전에 탔던 차들에 비해서도 뭐 그게 불편하지 않다. 그게 불편하지 네. 않다. 하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엄청 편안하지도 않다. 편안하지도 않다. 네. 그리고 근데 장거리면은 어떤 시티여도 좀 그러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이 차의 시트 포지션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차고 자체가 높아서 그런지 네. 저는 조금 안으로 박혀 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예, 이게 사실 C클래스도 그렇고 E클래스도 그렇고 네. AMG 이제 모델이 아니면은 조금 차고가 전체적으로 좀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조금 시트를 안쪽으로 눌러놓은 것 같은 느낌? 그런 예, 느낌이 좀 있다. 네. 차주님 혹시 키하고 혹시 몸무게가? 저 지금 몸무게는 이제 70kg 뭐 그 네. 정도 선이고 키는 181입니다. 181. 혹시 네. 이런 체형이면은 좀 불편할 수도 있나요? 이런 체형이면 네. 사실 차 크기가 네. 조금 아담한 편이라서 네. 좀 뭐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든지 어깨가 이제 좀 많이 넓으신 네, 분들이라든지 조금 덩치가 있으시면 아무래도 조금은 운전석 자체가 작게 느껴지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때로는 이제 한 손 운전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랬을 때 오른팔, 왼팔, 팔걸이 위치나 각도는 다 괜찮으신지. 저는 왼손 운전을 주로 하는데 네. 오른팔은 네. 너무 편안해요. 이쪽으로. 네, 오른팔은 이제 콘솔 박스에 놓고 다니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손에서 이제 조그 다이얼이랑 예, 조작하기도 편하고. 다만 정말 아쉬운 점이 저 비상 깜빡이가 좀 멀리 있다는 점. 이거 부분. 네, 조금 멀리 있다는 점.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만족하시는 분이 한 분도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다 이게 왜 있을까? 왜 이렇게 네, 만들었을까라는 분들. 차주님 또한 이 부분이 좀 아쉽다. 네, 좀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또 차주님도 시계가 또 있네요. 저 이거 시계 못 봤던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있나요? 이게 이제 네. 전기형 모델에는 없고요. 어. 후기형 모델에는 또 들어가 있고, 네. 이제 이게 그 후기형 모델에 들어간 것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AMG 그 전기형이어도 AMG 모델에는 있어요. 네. 이 시계가 사실 근데 요것도 이제 그 시계가 달려 있는 이제 센터페시아가 아니라 요건 그냥 제가 감성으로 또 달아놓은 감성으로. 거고, 예, 원래는 그렇죠. 이제 여기가
지금 이제 CD, CD. 예, CD 넣는 곳이에요. 야, 튜닝 생각보다 좀 되게 소소하게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근데 막 엄청 많이의 기준이 뭐 어느 네.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소소하게. 배기도 네. 보니까 소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저것도 혹시 엔드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요, 엔드랑 중통 두 개 다. 아, 그 중통이랑 네. 중통 직관인 거죠? 네, 그렇죠. 야, 구변은 완료했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 이게 튜닝 비용은 총 얼마 쓰신 거예요? 사실 튜닝 비용은 그런 뭐 배기도 그렇고 앰비언트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어요. 정말요? 원래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금액보다 네. 좀 많이 싼 부분들이 있었고 저는 이제 이벤트 같은 걸로 오. 좀 많이 이제 그 어플을 이름을 얘기를 해도 전혀 되나요? 상관없어요. 네. 네, 저 그렇게 오늘의 카라는 오늘의 이제, 카. 어플이 네.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은 뭐 어떤 달은 앰비언트 이벤트, 좋다. 그다음에 네. 뭐 어떤 달은 뭐 전체 래핑 이벤트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엄청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나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벤트를 이제 해서 필요한 것마다 했는데 이제 풀 시공은 당첨이 안 됐고 뭐 네. 이제 50% 지원, 아, 네, 뭐 요 정도 뭐 이런 거에 당첨이 돼서 사실 이제 이 앰비언트도 금액이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이 모델은 앰비언트가 없는 모델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핸드폰으로 따로 조작을 하는데 앰비언트를 오. 네, 그래서 앰비언트를 아예 장착을 하고 모듈 장착까지 하고 앰비언트 달고 송풍구까지 하면은 보통은 100만 원이 넘게 들죠. 100만 원, 예, 송풍구 가격만 해도 한 60만 원 이렇게 하니까요. 네. 네, 이것도 이제 싸게 싸게. 해서 배기 50만 원에. 50이요? 네. 대박. 야. 그러면은 네. 여기에 배기에 그릴에 네. 이런 네. 소소한 것까지 다 합하면은 야, 이게 사실 계산해볼 수 있나요? 난감하네요. 지금 뒤에 와이프가 타고 있어서. 그럴까요? 그러면 제가 넘어갈게요. 네, 여기까지만 아마 여쭤보고. 아시는 정도 아시는 선에서 정도? 예, 네. 끝냈다라고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난감해졌네요. 핸들의 그립감인데, 네. 네, 이 핸들 그립감. 이 핸들의 그립감. 네. 네. 또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네. 좋았던 거는 어떤 거였어요? 좋았던 거는 이제 Q50. 차요? 네, 이게 핸들의 그립감. 핸들의 그립감이 좋았던 네, 거. 네. 핸들의 그립감이 좋았던 건 저는 이제 기블리. 기블리. 예, 기블리가 조금 좋았었고요. 뭔가 좀 착 감겨서 아니면. 그쵸. 예, 이제 아. 가죽에서 이제 알칸타라 가죽이었는데, 네, 손에 좀 감기는 게. 감기는. 근데 게. 이제 다만 단점은 이제 때가 좀 잘 탄다. 그렇죠. 예. 예, 그런 단점이 그래서 있긴 벤츠 하지만. 핸들은 그냥 뭐 쏘쏘하다. 소소하다. 예. 무게감은 좀 어때요? 무게감은 적당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엄청 적당? 가볍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고. 이것도 사실- 스포츠 모드 넣으면 더 무거워지고 하죠. 조금은요. 조금은. 네, 근데 엄청난 체감을 할 정도는 아니고. 아니고 그리고 뭐 당연히 Q50은 정말 좀 무거운 편이었고. 무거운 편이었고. 네, 일본 차들이 대통 조금 네, 무거운 맞아요. 편이더라고요. 예, 그렇더라고요. 네, 자, 회전 반경인데 네. 유턴했을 때 네. 딱히 특이사항 없죠. 뭐.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간다. 차가 조금 해서요. 네. 네,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네. 일단은 운전수 쪽에 네. 있는 버튼부 위치의 편의성. 음, 창문 쪽인데 손을 딱 얹었을 때 제 위치에 있다가 아니면 밑에 있다, 위에 있다. 이게 사실 익숙해져 버려서 예, 이게 조금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게 분명 저도 있었을 건데 까먹은 것 같아요. 지금. 까먹은 것 같다. 네. 지금은 그냥 뭐 너무 네, 그냥 잘 지금 너무 잘 적응을 해서 네. 자연스럽게 다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게 엉따죠. 버튼 위쪽에 있는 게. 네, 여기 네, 이제 엉따가 있고. 네, 저쪽 빠져 있구나. 네, 여기 이제 통풍 시트, 시트는 네. 원래 없어서요. 없어서. 근데 이게 조수석에는 이게 또 메모리 시트가 또 빠져 있네. 그치? 밑에 네, 이렇게 맞아요. 들어가 이게 있구나. C백은 메모리 시트가 또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다. 네. 그다음에 핸들로 넘어가서 네, 핸들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인데 좌측 거는 보니까 뭐죠? 이게 계기판 쪽 만지는 건가요? 네, 이제 뭐 홈으로 들어가서 트립, 뭐 내비, 트립, 라디오, 네. 매체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요거는 거의 건드릴 일이 없고요. 그냥 간혹 이제 그 서비스에서 타이어 압력 타이어 압력 정도. 좀 확인할 때 뭐 그 정도. 그렇게. 우측이 또 음량 버튼인데 이것도 딱히 뭐 특이사항 없죠. 네, 이제 전화를 이제 그 블루투스로 네.
전화 받고 종료할 때 이제 요 버튼과 음. 뭐 음량, 음소거 버튼. 아, 그 정도. 밑에 이거 AMG라고 써 있는데 네. 이것도 순정이에요? 일체감이 되게 좋죠. 네, 일정 되죠. 네, 이것도 구매해서 아, 붙여놓은 구매해서. 겁니다. 아, 네. 구매해서. 네. 아, 네. 저 그런데 이게 보통 일반 차들은 좌측에 보통 막 크루즈라든지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아, 그거는 있습니다. 밑에 있구나. 네, 밑에 있습니다. 뒤쪽에 숨어 있구나. 네. 자, 네, 왼쪽에 3개가 있어요. 3개씩이나요? 네, 왼쪽에 3개가 있어요. 이제 제일 뒤에 있는 거는 이제 그 핸들, 아, 핸들 위아래 포지션 변경, 뭐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네네. 나오기도 하고 오, 뭐 좋다. 다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래에 달려 있는 게 크루즈. 크루즈. 네. 반절 주행은 빠져 있죠. 그냥 속도만 돼 그쵸. 있죠. 네, 속도만 돼 가능. 있고 깜빡이랑 저기 이제 와이퍼가 이제 네, 하나로 하나로 합쳐져 있고요. 있잖아요. 네. 어때요? 이게 더 좋아요? 아니면 그냥 따로따로 있는 게 더 좋아요? 따로따로 있을 때는 또 그게 편했는데 어. 또 있으니까 뭐 이렇게 있으니까 편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벤츠는 이제 요 그 기어 넣는 네. 기어봉이 없고 네, 이제 그렇죠. 핸들에 달려 있다 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또 합쳐 놓는 어. 합쳐 놓는데 가끔 그럴 땐 있어요. 이제 앞차랑 이제 좀 급한 상황일 때 네. 하이빔을 깜빡깜빡 거릴 때가 있잖아요. 있죠. 네,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다 너무 급해서 어. 이게 누르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아. 와이퍼가 한 누르니까 번씩 와이퍼가 조작이 되는, 누르면서 저도 당황하는 좀 아, 그럴 그런 때도 있기는 하고요. 오. 근데 딱히 뭐 그게 뭐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불편하진 않다. 네, 네. 둘 중 하나 택하라고 한다면 지금 네. 와서는 어떤 게 좋아요? 따로 있는 게 좀 더 편하지는 않나. 아, 따로 있는 네, 게 차라리 네, 기어보가 따로 밑으로 가고 네, 아, 이게 편하지가 않나. 네, 자, 계기판인데요. 네. 저 계기판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날로그지만 아, 그쵸. 아날로그죠. 아날로그인데 저는 뭐 보는데 전혀 불편함은 없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허드를 통해서 속도를 보기 때문에 네. 사실 계기판은 잘 안 보는 편이에요. 잘 안 보는 네, 편이시다. 다만 이제 그 네. RPM 볼 때만 조금 조금 보고요. 모니터는 어때요? 모니터는 뭐 보시는 분이 있을까 싶은데요. 거의 그 정도로 그냥 차주님도 네. 거의 잘 안 쓰시죠? 네, 이게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제 핸드폰하고 연동해 놓는 그 네, 카플레이. 카플레이를 쓰시는 분들은 보겠지만 이제 또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참 옵션이 비루하네요. 카플레이가 아, 안 네. 돼요. 아, 정말요? 네, 아. 따로 활성화를 시켜줘야 돼요. 아, 억스랑 해서 코딩을 통해서 코딩을 통해서 네,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네. 이제 그것 또한 또 이제 비용이 발생하기는 하는데 네, 네. 사실 그 비용은 상관은 없어서 저도 하려고는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워낙 뭐 이제 음악 듣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뭐 음악란이나 이런 거랑 봤을 때 그냥 차라리 이렇게 그냥 저는 여기 핸드폰이 쓰고, 또 하나 더 있다 보니까 네. 그냥 따로 핸드폰으로 내비를 썼을 때 그래요? 전혀 불편함이 없어서 네. 네, 이래서 그냥 뭐 따로 그렇게 사용하고 따로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다. 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쪽 부분은 아까 네. 뭐 비상 깜빡이 이외에는 다른 거 다 괜찮나요? 공족이나 이런 편의성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다. 네, 자, 다음에 특히 또 불편함은 못 느꼈습니다. 네, 밑으로 좀 내려가서 네. 이쪽에 있는 버튼 뭐 위치나 편의성인데 네. 이게 보니까 이게 모드 바꾸는 건가요? 이제 요게 어질리티, 아. 예, 모드 바꾸는 거고요. 모드 바꾸는 게 네. 밑에 있구나. 괜찮아요? 이것도 뭐 적응하면 적응하면은 네, 아무래도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다 적응, 보니까 밑에 네. 쪽에 있어서도 그냥 뭐 네. 적응만 하면 다 된다. 네, 저거 다이얼도 그렇고 딱 그렇게 불편하다고는 생각 안 들었어요. 아, 불편하다 네. 생각 안 들었다. 수납 공간인데요. 컵홀더나 콘솔 박스 네, 좀 이럴 때 좀 뭐 일상 주행 하셨을 때 불편함을 좀 느끼신 적이 좀 있으신지. 이제 컵홀더가 여기에 있는데 네. 여기 이제 커피를 넣다 보면 잠시만요. 네. 커피를 아, 네. 이렇게 네. 네. 아, 네. 네,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대박. 네. 컵홀더를 이렇게 넣었을 때 네. 이제 그 핸드폰이라든지 뭐 다른 거를 두기가 사실 조금 힘들기는 아, 해요. 그러네요. 네, 따로 이렇게 거치대를 또 더 달지 않는 이상. 네. 근데 아마 요 벤츠 타시는 분들은 공감을 할 텐데 그 참 핸드폰 거치대 거는 위치가 네. 좀 마땅치가 않아요. 오. 네. 차주님은 저 모니터 붙이셨구나. 네, 저는 그냥 요거는 이제 모니터에다가 네. 아, 이렇게 해서. 붙여서 아, 네. 네, 달아두긴 했는데 마땅히 없네요. 네, 이게 그 CD 플레이어에다가 네. 꽂는 거치대도 있어요. 있지. 근데 이제 그거를 넣게 되면 이쪽 메뉴 부분이 또 조작이 힘들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네.
그거 외에는 딱히 수납 공간에 있어서는 불편함은 없다라고. 네, 뭐 콘솔 박스도 아, 뭐, 네네. 네, 충분하고요. 네네. 사모님, 예, 커피도 네, 딱 커피는 뒤에서. 다시. 네네. 아, 네. 자,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좀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출 같은 거 지날 때. 물렁물렁하죠. 물렁물렁하다. 네, 편안합니다. 아, 매우 편안하다. 네, 편안합니다. 이것도 스포츠모드 넣으면 좀 더 딱딱해지죠? 그건 이제 가벼운 서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왜. 가벼운 서스는 이제 없는 모델이다 아, 이 보니까 차는 없구나. 예, 딱히 그 딱딱해진다라는 느낌은 못 봤는데 네. 그냥 이제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놨을 때 아무래도 RPM을 좀 높게 쓰니까 네. 나가는 건 잘 나가죠. 나가는 건 잘 나간다. 네, 저는 뭐 요 마력에서도 충분히 음. 예, 어디 다니는데 불편함은 없었고요. 야. 서스는 뭐 따로 단단해진다거나 그런 좀 거 뭐, 없구나.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방지턱 지나갈 때도 좀 어때요? 좀 저희는 개인적으로 이 승차감 좀 승차감 좋아요. 좋다. 예, 저는 좀 이 차를 타고 네. 좀 놀랬던 부분 어. 이제 얘기를 많이 듣기는 했는데 네. 사실 C클래스면은 이제 많이 작은 차잖아요. 네. 이제 뭐그 위에 중형 세단인 E클래스 있고 네. 대형 세단 S클래스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낮은 클래스의 차인데도 불구하고 그 승차감이 좋아서 오. 조금 놀랬던 것 같아요.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네. 좀 약간 좀 딱딱하기보다는 그렇죠. 이제 뭐 다들 방지턱을 엄청 세게 지나다니진 않잖아요. 네, 맞아요. 다 이제 네.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지나가지만 다니다 보면 가끔씩 어이차 하고 좀 넘어갈 때도 있잖아요. 네, 예. 있어요. 그럴 때도 조금은 스무스하다. 스무스하게. 예, 아.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는 편이고 아무래도 차고도 조금 있는 편이라서 그런 것 같고요. 편안합니다. 예, 편안하다. 좀 장거리 했을 때도 그렇고. 사람 태워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네, 뒷자리라든지 있습니다. 성인분이라든지. 네. 뭐 컴플레인 받아본 적 없죠. 이거. 컴플레인이요. 네. 하필이면 뒷자리 탔던 동생이 좀 덩치가 많이 커가지고 네. 좀 좁아 하더라고요. 아, 사이즈 때문에. 뭐 승차감 때문에 그런 건 그런 없었죠? 거는 없었고요. 아, 사이즈 예, 때문에는 네. 있었다. 이제, 예, 그쵸. 레그룸이 조금 좁다 레그룸. 보니까. 레그룸이. 예. 네. 자, 가속력은 아까 짧게도 좀 말씀해 주셨고. 네. 부족하지 않게 잘 타고 있다. 네, 지금 이 차는 맵을 또 잡았어요. 맵이요? 네. 아, 네. 아, 네. 이게, 네, 맵을 잡았다는 거는 뭔가 좀 불만족스러워서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그 팝콘 맵을 팝콘으로 하면서 그냥 하자. 어차피 겸사겸사. 엔진 보증도 끝났는데. 네, 그럴 수 있죠. 그냥 겸사겸사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맵하기 전과 맵하고 나서 체감 확실히 다르죠, 나가는 게. 약 42마력 차이가 나다 보니까요. 네. 체감은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만약에 다른 분들한테도 만약에 권유를 할 것 같으세요, 맵 잡는 거요? 네. 저는 권유는 안 합니다. 권유는. 왜냐면 이제 맵을 잡는다는 건 모두가 아시겠지만 네. 엔진에 무리를 네. 주는 행위다 보니까 그렇죠. 예, 나는 괜찮던데 해라고 해도 네. 누군가의 엔진은 또 금방 조금 퍼질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무리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권유는 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순정 가속력도 괜찮은데 그냥 하는 김에 이제 같이 순정 가속력. 네. 그냥 그 정도면 괜찮은데. 그 정도면 괜찮은데. 그 정도면 괜찮은데 이제 맵을 잡고 나니 그래도 조금은 시원해졌다. 시원해졌다. 네. 자, 그렇다면 이것이 꿈속 위에서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이 좀 있으신지? 제가 지금 요 차로요. 네. 최고 속력은 200 최근에 밟았던 것 같은데 230? 230. 예. 네, 230까지 밟았을 때 차량 안정감은 좀 어떠셨는지? 괜찮았어요. 괜찮았구나. 네네. 생각보다 이렇게 차고가 낮지 않아서 네. 조금 흔들리지 않을까? 네. 이런 걱정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속도 올릴 때는 이제 커브가 없는 곳에서 올렸겠죠.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차고가 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차는 조금 딱 단단하게 잡아주는 느낌은 있었어요. 단단한 느낌이 다만 있었다. 네. 왠지 모르게 더 오래는 달리면 안 되겠다 느낌? 그런 네. 느낌. 네. 반대로 그러면은 저 제동력은 어떠세요? 제동력도 괜찮아요. 네. 제동력도 괜찮아서 그래서 차는 사실 4P로 브레이크 튜닝을 네. 할까 했다가 제동력도 괜찮고 굳이 4P를 바꿔야 될 필요성은 못 느껴서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코너링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오버가 조금은 나는 편이긴 합니다. 오버가 좀 네, 난다. 이제 차체가 아무래도 조금은 높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조금 쏠림 현상은 어쩔 수 없는 어쩔 것 수 같아요. 없다. 네. 자, 기어비 변속 타이밍 미션이죠. 네. 아까도 이제 뭐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네. 꿀렁임이라는 게 많이 들었는데 내 차는 없다. 네. 그러면 뭐 미션이나 뭐 변속 충격 뭐 이런 거에 대한 특이사항은 또 있나요? 그냥 부드럽다 분들은. 네, 저는 부드럽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지금 그냥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네네. 굳이 지금 여기서 뭔가 지금 요 부드러움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좀 많이 민감하신 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예, 저는 부드러운 편이라고 부드러운 생각합니다. 편이다. 네. 딱히 특이사항은 없다. 네. 자, 모드별 변화인데 네. 이게 모드가 아까 보니까 인디비주얼, 에코, 컴포트, 네. 스포츠 플러스잖아요. 네. 그렇죠. 차주님은 주로 어떤 모드를 많이 쓰고 계세요? 저는 주로 스포츠 플러스. 아, 차주님은? 네. 네. 놓고 다니고요. 네. 예. 근데 이제 고속도로에서 네. 그냥 이제 편하게. 뻥 뚫려 있다 그래서 모두가 계속 막 뭐 180, 그렇죠, 네. 200 이렇게 달리지 않잖아요. 네네. 그냥 그럴 때는 에코 모드 놓고 아. 그냥 크루즈 놓고 좀 편하게 편하게 달리고, 달리게 되고. 오히려 조금 차선 변경이 이뤄질 때는 네. 아무래도 차선 변경할 땐 조금 빠르게 나가주는 게 서로 음. 맞다 보니까 좀 스포츠 플러스로 놓고 음. 다니는 편이고요. 시내에서는 그냥 컴포트로 컴포트. 잘 다니는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벤츠 E클래스 찍을 때는 네. 약간 시트 포지션에 좀 있어서 네. 핸들과 악셀 브레이크 위치가 일자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음... 이쪽 부분이 좀 커가지고 미션 때문에. 네. 시클도 그러나요? 아니요, 시클은 맞는 것 같아요. 아, 정확히 딱 맞는 네, 거. 시클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엔진은 배기음인데 네. 지금은 물론 튜닝을 좀 해놔서 네. 튜닝 전에 좀 밋밋했으니까 튜닝을 이제 하신 거죠. 가끔 전기차인가 싶을 싶을 정도로. 정도로. 네, 아무래도 조용하고 음. 정숙하죠. 네. 지금은 대만족이죠. 대만족은 아니고요. 아직도. 예, 요 모델 자체는 이제 원체 총매도 하나짜리 모델이고, 네. 보통 지금 나오는 차들은 총매가 다 두 개가 있잖아요. 네. 1차, 2차가 네. 있는데 얘는 이제 2차 총매가 없어요. 원래가 총매가 하나짜리 모델이다 보니까 그렇게 바로 매니폴드에서부터 직관을 쳐도 네. 그렇게 소리 자체가 크게 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차는. 지금 현재에서 더 할 수 있는 건 없지 않나요? 또 있나요? 아예 배기라인을 다시 짜버린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일단 저도 하고는 싶은데 하고는 네네. 싶은데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배기 소리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네, 같다. 너무 크지 않고. 네. 스피커 음악 네. 들었을 때 스피커는 좀 어떠신지? 네. 요것도 사실 나쁘지 않다 정도인 것 나쁘지 같아요. 않다. 예, 그렇다고 나쁘다도 못 느껴봤고요. 네. 그렇다고 엄청 좋은 게 아닌 거는 알겠고. 네, 그래서 그냥 나쁘지 않다 정도. 그러니까 이제 소리가 너무 좀 조금 약간 좀 아쉬움이 좀 있다. 아쉬움은 좀 있죠. 있다 네, 생각 조금 되겠죠. 저음에서 조금 더 풍부했으면. 저음에서만. 네. 고음은 괜찮은데. 오히려 조금 고음이 네. 괜찮은 편이고요. 네, 저음에 있어서 조금 그 풍부함이 적은 것 같아요. 풍부함이 좋은 것 같다. 네. 자, 실내 사이즈 아까도 물론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차주님 네. 개인적으로도 레그룸, 등받이 각도, 네. 헤드룸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제가 키가 작은 편은 아닌데, 네네. 81이면 작은 네. 편은 아닌데, 헤드룸은 충분한 것 같아요. 헤드룸은 충분한 것 같고, 뭐, 운전석 조수석이야 얼마든지 네. 이제 시트 포지션을 변경할 수 있으니까 네. 상관없다지만, 이제 뒤에 누군가를 태운다고 했을 때 네. 조금 뒷좌석은 작다. 진짜 네, 작다. 조금 좁다. 네. 좁다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다. 네. 자, 트렁크 사이즈. 트렁크 사이즈.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트렁크 사이즈는 만족합니다. 만족하고 네, 계시다. 만약에 뭐, 요 차량에서, 요 컴팩트한 차량에서 저거보다 더 큰 트렁크를 원한다면, 네. 차를 바꿔야죠. 바꿔야 된다. 네. 하지만 이 정도만 돼도 나는 매우 만족스럽다. 요 차 사이즈에는 매우 괜찮은 트렁크 사이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도 2열 폴딩이 되나요? 뒷자리가요? 안 됩니다. 2열 폴딩 안 네. 되고. 자, 차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 어떤 것 같으세요? 이 차의 장점.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지만 편안해요. 편안하다. 예, 운전함에 있어도 피로도가 좀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물론 저는 지금 맵을 잡았지만 잡기 전에도 잡기 전 마력수가 이제 204마력인가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스포츠 플러스로 놨을 때 좀 그거보다는
조금 더 204마력이 넘는 듯한 음. 조금은 예, 좀 폭발적인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네. 예, 그래서 차 자체는 좀 훌륭하게 만들어진 차 같아서 예, 디자인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네. 그게 좀 장점인 것 같다. 네. 그러면 반대로 단점은요? 단점은 이 차고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네. 차고가 높다 보니까 휠하우스가 좀 비어 보이는 게 있어요. 아. 예, 심지어 얘는 이제 16인치 휠이 순정이었는데 네. 지금 지금 18인치로 인치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조금 비어 보이는 게 있죠. 사실 뭐 휠하우스 안에 차는 건 똑같죠. 휠 인치업 했다고 하더라도 네네. 예, 타이어가 그만큼 폭이 줄어들고 이제 두께가 적어지니까. 근데 휠 안에가 조금 비어 보이는 건 조금 그게 단점. 아쉽더라고요. 아쉽다. 네. 그거 외에 또 다른 것도 좀 있나요? 단점이요? 네. 단점이라 딱히. 뭐 많은 뭐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지만 네. 그 전 모델들을 타시는 분들은 다 공감할 뭐 이제 내비 아, 내비. 내비. 아, 내비는 참 정말 예, 순정 내비는 뭐 거의 뭐 못 쓸 못쓸 정도 정도다. 예, 내비랑 뭐 이제 옵션 정도 옵션 정도. 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옵션이라고 한다면 이런 뭐 조수석에 있는. 아 여름에 너무 덥습니다. 아, 이제 통풍 같은 거. 예. 또 이제 통풍 시트 네. 이벤트 한번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아, 통풍 이벤트. 아, 네. 아, 너무 좋죠. 네. 자,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좀 해봤는데 네.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 네. 색상 등급인데 네. 아까 말씀하시기를 AMG 라인으로 갈 걸. 라고 했는데 그게 조금. 지금 와서 보니까 후회할 정도인가요? 아니면 아쉬운 정도인가요? 저는 조금 처음에는 후회를 했어요. 아. 처음에는 그냥 아예 AMG 라인을 갔으면 네. 따로 뭐 바디킷이라든지 네. 그런 거를 생각을 아예 안 했을 텐데 네. 라고 조금 했는데 그 후에 저는 나중에 외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튜닝을 해 놨거든요. 네. 외관에도.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조금 저만의 차인 것 같아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 왜 저만의 차인지라고 하는 거는 네. 이따가 외관을 보시면은 아실 것 같아요. 오, 네. 알겠습니다. 자, 그거는 제가 이제 사진으로 아주 꼼꼼하게 잘 찍어 놓도록 해보고요. 네. 자, 그 다음에는 그거 외에는 딱히 후회되는 건 없다. 네, 후회되는 건 없습니다. 저는 색상도 오히려 그렇고 다 잘. 색상은 예, 네. 만족과 후회가 좀 공존하는데요. 아무래도 정말요? 검은 차다 보니까 네. 좀 관리하기가 힘들죠. 대신 관리를 했을 때는 네. 만족도가 많이 좋고요. 좋고요. 만약에 다시 산다면 색깔 똑같은 거 블랙. 다시 산다면 블랙 살 것 같아요. 블랙 살 것 네, 같다. 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차 가지고 와서 수리하신 거 따로 있나요? 수리한 거는 없습니다. 지금 수리한 해야 거 될 거 없고. 하나는 있고요. 어떤 거가 있어요? 네, 지금 촬영 직전에 네. 지금 운전석 앞바퀴, 네. 운전석 앞바퀴 로어암이 좀 찢어져가지고 아, 예, 익스텐션 암이라고도 하죠. 예, 네. 고무 부분이 조금 찢어져서 찢어져서. 좀 이제 방지턱 넘을 때 네. 조금의 약간의 소리가 아, 소리가 좀 있다. 아, 조금, 네. 요거는 이제 수리를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메인터너스 정비성이죠. 벤츠 네. 서비스 센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벤츠 서비스 센터는 뭐 이미 보증이 끝났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않아서 그러면 사설로 가시는구나. 네, 사설로 갑니다. 벤츠 보증 끝나신 거 또 사설 또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좀 이용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가져와서 뭐 고장이 난 게 없어서, 없어서. 네, 사실 그냥 뭐 엔진 오일 갈았던 거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딱히 아직까지 제가 그런 정비성에 대해서는 크게 예, 드릴 말씀은 드릴 말 없을 없는 것 거. 같고 오히려 한번 차 갖고 오고 정비 한번 쭉 봤을 때 네. 이제 뭐 엔진룸 안쪽도 그렇고 다들 조금 그래도 벤츠는 아무래도 좀 나은 편이다, 나은 괜찮다라는 편. 얘기는 조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들었던 것 같다. 네. 자, 뭐. 네. 한 가지 드릴 말씀. 네네. 사모님 이- 최고죠. 네, 뒷자리에서. 네, 네. 갑자기. 맞아요. 네, 말씀 주세요. 네. 이게 벤츠가 전기 계통이 고장나면 상당히 골치가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전기 계통이 좀 많이 민감해서 네네. 그래서 이게 뭐 전기 계통 쪽을 함부로 좀 튜닝을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네. 사실 요 앰비언트도 그러니까요. 안 하는 벤츠는 취급을 안 하는 앰비언트들도 좀 많다고 들었었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앰비언트 튜닝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꼼꼼하게. 이제 조금 꼼꼼하게 잘 하는 업체로 예, 리뷰도 많이 보시고 네. 하셔서 그렇게 가셔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차 이제 그 소모품 유지 비용이죠. 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비용이 좀 유지 비용 네. 사실 이제 저는 나이도 네. 보험 이제 싸질 나이고 그쵸, 예, 네. 만 31세가 지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험료도 예전만치 네. 막 엄청 외제차라 그래서 비싸다 음. 요것도 아닌 것 같고 네. 사실 뭐 엄청 비쌀 음. 그럴 차도 아니고요. 아니기도 음. 하고 그리고 연비도 괜찮고 괜찮고. 그리고 잔고장도 안 나고 저는 그래서 음. 유지 비용은 크게 많이 크게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안 들어가는 네. 것 같다. 네. 자, 그러면 이 차를 또 첫 차로 또 사시려는 분도 분명 계실 거고, 아 그렇죠. 다른 국산차를 타다가 또 이 차를 바꾸시려는 분도 분명 계실 텐데, 네네네. 막 수입차에서 막 좀 유지가 좀 부담스러워 하시려는 분들 분명 계시잖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네. 차를 안 타보셨으니까. 네. 그래서 차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월 최소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다. 차에만 들어간다고. 다른 거 다 빼고요. 차에만 네. 월에 얼마를 를 벌어야. 벌어야. 사실 그런 걸 되게 많잖아요. 카페 보면은. 네, 근데 이게 사실 네. 좀 민감한 질문인 것 네, 같아서. 맞아요. 예. 네. 어떤 분들은 뭐 제가 좀 얘기하는 금액에 있어서 그건 뭐 시클 뭐 맞아요. 뭐 이클도 아니고 네. 뭐 시클 그거 갖다 뭐 그 정도 해야 되냐 뭐 어.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네. 뭐 어느 분들은 이게 작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도 조금 그래도 아무래도 국산차보다는 유지가 조금 더 들어가는구나 라고 네.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이거는 조금 저도 얘기하기가 얘기가 좀 그렇다.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그렇다기보다는 같다. 네.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자, 고질병이나 결함 장고장인데 사실은 뭐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네, 저는 현재 네. 그렇습니다. 잡소리나 풍절음. 풍절음은 정말 좋아요. 풍절음 정말 정말 좋다. 차단이 정말 좋아요. 차단이. 네. 창문을 열어놨을 때와 닫아놨을 때가 네. 엄청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저는 그렇구나. 풍절음은 훌륭하게 차단이 훌륭하게요.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카페나 어디 뭐 커뮤니티 사이트에 좀 차량 이슈 있나요? 차량 이슈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차에 대한 이슈 카페나 커뮤니티 사이트에 없죠? 네, 그런 거는 딱히 없어요. 없죠. 네. 이 차를 사고 나서의 주위 반응. 주의 반응. 네. 사고 났을 때의 주의 반응보다 네. 지금 이제 꾸며놓고 나서의 주의 반응이 조금 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꾸미기 전과 꾸미기 후가 좀 다른가요? 꾸미기 전에는 그냥 벤츠를 샀구나. 네. 네, 그치. 좋지. 네. 아무래도 준중형 차여도 네. 뭐 벤츠가 좋지. 그냥 요 정도. 요 정도. 그냥 누구나가 예상할 수 있는 네. 그냥 그런 반응이었고 꾸미고 난 후에는 이 차를 어. 이렇게? 라고 조금 이렇게 하셨던 분들도 좀 있고요. 정말 네. 세롤 그릴과 정말 조금만 꾸며놓으면 정말 이쁘다. 네, 그렇죠. 이게 사실 AMG 라인하고 거의 똑같다 보면 되네, 외형이? 아니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고요. 이제 AMG 오너분들이나 네. 이제 벤츠 그 범퍼 생김새 변화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은 네. 보시면 바로 알아요. 그냥 이거는 노말 범퍼구나, 네. 노말 차량이구나라고 바로 아십니다. 네. 자, 하차감. 하차감. 네. 하차감. 네. 있나요? 하차감을 제가 의식할 정도로 괜찮은 엄청 좋은 차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하차감을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꾸며도. 네. 네. 뭐 꾸몄을 때 네. 지금. 꾸몄을 때 조금 그냥 저 차가 뭐지? C63인가? 아닌가? 그냥 이거 조금 그런 거. 그런 거가. 사실 하차감보다는 네. 거기에서 이제 그냥 누가 내리냐가. 누가 내리냐? 네. 사모님이 내리면 사람들 많이 쳐다봐요. 예. 저는 이제 그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사모님 내리면 정말. 지금 제 뒷자리에. 있기 거. 때문에가 아니라요. 예.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얘기하고 싶었다. 예. 네. 자, 재미난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면. 재미난 에피소드 이제 이 차를 C63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정말 C63인 줄 알고 이제 저희 와이프 이제 물론 제가 지금 좀 많이 타기도 하고 제가 조금 꾸며놨긴 하지만 이 차가 와이프 차다 보니까 어찌됐든 이제 와이프가 이제 뭐 인스타그램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들 이제 여성분이 C63을 약간 C63 튜닝카를 이렇게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참 저희는 제 차가 C63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조금 그런 에피소드는 조금 있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꼭 알아야 될 점. 꼭 알아야 될 점. 주행감이 BMW랑 이제 많이 달라요. 물론 아우디 A4랑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아우디 A4랑은 제가 딱히 비교를 하지 않아서 아우디 A4보다는 제가 3 시리즈랑 조금만
개인적인 비교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네. 정숙하거나 편안함은 확실히 요 C클래스가 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외관은 네.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 외관도 저는 얘가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였던 거는 같아요. 음. 하지만 확실히 조금 운전을 조금 속도감을 즐기시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아마도 BMW 쪽이 조금 더 맞지 않으실까. 맞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아무래도 그렇죠. BMW 쪽이 조금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이 차를 만약에 가까운 지인분의 친구분이 네, 차주님한테 조언을 구한다 네, 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네. 일단 연식별 차이가 좀 있네. 같은 CX200이어도 네. 이 차는 아까 17년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19년식부터는 또, 아니 18년식부터 조금 다르고요. 지금 이제 나오는 C클래스 풀체인지 된 모델은 완전히 달라졌죠.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정말 너무 어. 좋더라고요, 차가. 그럼 네. 그 전 세대 차주님 이 차의 코드명 내에서는 연식별 차이, W205. 예. 예. 그러면은 18년식과 17년식이 혹시 어떤 게 되게 다른지 좀 아시나요? 전기형과 후기형의 차이. 네. 이제 요 시계. 이게 아. 직접 사서 달지 않아도 된다. 후기형은? 네. 그게 몇 년부터예요? 그게 정확히 모르겠어요. 18년인가? 19년인가? 예, 시계. 그렇고요. 예. 일단 요게 이제 전기형이고 네. 후기형 모델에는 조금 이제 같이 달려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앞범퍼 모양이 조금 달라요. 아. 예, 앞범퍼 모양이 얘는 조금 안으로 들어와 있고 네. 후기형은 조금 바깥으로 나가 있어서 어. 전기형보다는 후기형이 조금 더 스포티해 보이는 네.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는 있다. 그 네. 정도 차이가 있다면. 네, 그 정도 차이. 여기 또 조수석은 똑같이 없죠, 메모리. 네, 그런 기능은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러면 만약에 친구분한테 조언을 해준다면 일단 네. 전기형보다는 후기형을 좀 근데 이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전기형. 많이 나요. 예. 아, 그래요? 그리고 사실 어. 이게 중고 값이 네. 이 준중형 차에 비해서 네. 비싸다 보니까 네. 3시리즈보다도 많이 좀 높더라고요. 그쵸, 중고 벤츠는 좀 값이. 비싸더라고요. 예, 벤츠가 좀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금액 안에서 네.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 안에서 있다면은, 본인이 사고 싶다고 한다면 예, 전기형이든 후기형이든 후기형이든. 그 돈 안에서 맞추는 게 제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좀 되면은 좀 여유가 되면은 AMG 라인 아, AMG 라인 그쵸. 차라리 예. 그렇게 사면은 뭐 바디킷 할 생각도 안 해도 되고 그렇죠. 예, 그쵸. 조금 더 그런 게 외관에서 이득을 볼 수가 있다. 있다. 네. 자, 그리고 구매 예정자분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게 경쟁 차종인데 네. 그거는 아까 차장님께서 다 말씀 좀 해주셨고 네네네. 이런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조금 이제 디자인은 이게 마음에 드는데 네. 이걸로 막 엄청 좀 막 달리는 젊은 친구들, 속도감을 좀 즐기고 싶은 친구들은 네. 확실히 좀 아쉬울 거예요. 아. 네, 이게 뭐 생각보다 했던 것보다는 잘 나가기는 해요. 잘 네. 나가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조금 BMW보다는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만약에 내가 좀 감성보다는 네. 좀 스포티한 운전을 원한다라고 원한다 한다면 하면은 이제 BM 3시리즈. 3시리즈. 네, 3시리즈에서 뭐 M 바디킷을 하면 되지 않을까? 아,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우디 A4는 모르겠다. 네. 네,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네.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네, 한 줄 평. 네. 비싸긴 하지만 네. 그만한 값을 한다. 그만한 값을 한다. 그만한 값을 한다. 네, 그렇죠. 그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아요? 5점 만점에 몇 점? 지극히 개인적으로 매겨도 되죠? 네. 개인적으로요. 저는 5점 주고 싶어요. 만점을. 네, 그게 만점의 뭐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엄청 좋은 게 없지 않아도 나쁜 게 없어서. 아. 나쁜 게 없으면 제일 나쁜 게 그게 없어요. 좋은 거 아닐까요? 순정이어도 만점 다 갔죠? 5점 다 드렸죠? 다시 좀 얘기해 순정. 줄까요? 만약에 순정이 다 순정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점을 얘기한 거는 이런 좀 소소한 튜닝할 거리까지 생각을 해서 만점을 줬던 거고 그냥 순정 상태에서도 그냥 감성 마력만 조금 빠지는 거니까 네. 거의 뭐 만점에 근접하다. 예, 만족하면서 타는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 과연 네. 이 차를 다시 사실 건지 아니면 현재 기준에서 두 번 설치하는 거 아니지. 역시 나는 현재 기준에서 네. 만약에 이 차가 없어졌다. 차를 당장 네. 사야 돼요. 네. 근데 정말 만족하면 이 차를 또 사는 거고. 근데 아무리 만족을 했어도 네. 다시 사야 한다면 이 차가 지금 없어지고 다시 사야 한다면 네. 이번엔 반대인 차를 또 사보지 않을까. 어떤 차? BMW? 네.
아, 네, 그럴 것 BMW. 같아요. 네. 여기 중요한 건 또 다시 아우디는 없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네. 자, 차량 관련돼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빠졌다. 요거 빠졌다. 어유 그리고 가만있어. 생각보다 네. 좀 세세한 질문들을 하셔서 아, 네네네. 예.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아서요. 아, 네. 예,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아서 빠진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끝. 네. 끝. 즐거웠습니다. 아, 네. 네네. 끊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